엄마, 혹시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머니의 삶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선 사람의 것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저 하얀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며칠째 이 작은 병실의 유일한 풍경이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이운 겨울 햇살은 내게 닿지 못했다. 내 심장 위로 가늘게 연결된 선들이 규칙적인 기계음을 만들어내며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낯설었다. 마치 타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남편의 첫 아내와 닮은 점이 많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까지. 나는 지은을 보며 남편의 첫 아내를 떠올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딸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불안정한 그들의 목소리가 나에게 닿았지만 나는 대답할 힘이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방금 내뱉은 단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 사람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나는 지은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지은을 위해 내가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지은은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마치 평생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홀가분했다.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문장은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들이 충격으로 굳어버린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 아빠는 늘 바빴고,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는 늘 외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나의 이름은 이정인. 올해로 63이다. 29에 결혼했고 30의 딸 민지를 낳았으며 33세 아들 준서를 얻었다. 남편과 나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 그는 능력 있는 건축가였고 나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내 삶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내가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온전히 속해 있지 않은 듯한 느낌. 나는 그 공허함을 외면하며 살았다.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다. 저는 아빠를 원망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는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기에 그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슬픔에 잠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은 옅어지고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지은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도 나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까? 나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내 삶은 남편이 없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이 마시던 커피잔을 씻고 그가 즐겨 읽던 신문을 정리했다. 그의 서재는 그의 손길이 닿았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남편이 잠시 여행을 떠난 것처럼 언젠가 돌아올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존재가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 나는 지은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지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흔들림이 내 심장 박동을 더 거세게 만들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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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음이 빨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8배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진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가씨였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나의 남편 김용호였다. 그는 당시 갓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던 무명 건축가였다. 그는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늘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는 그 사진 속에 낡은 집을 새로 복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을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진심을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매일 사진관에 찾아와 나의 곁을 맴돌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무뚝뚝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와서 도와주곤 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지은의 집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나는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하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일찍 오셨네요.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진심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은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순조로웠다. 남편은 승승장구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큰 집으로 이사했다. 두 아이는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다.
나는 매일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다. 내 삶은 그들을 위해 존재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외면했다. 완벽한 가정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갔다. 지은아,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아빠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거야.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지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첫 아내, 그녀의 죽음,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아들 준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들은 내가 왜 마지막 순간에 남편을 저주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남편은 완벽한 아버지였고 나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가정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다.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언제부터 깨달았을까? 아마도 그가 내게 프로포즈를 했던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은 늘 맑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를 아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라도 좋으니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아주머니의 삶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내가 결혼을 약속하고 그의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을 기억한다. 그의 방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누구냐고 물을 용기가 없었다. 남편은 그저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그 사진 속의 여자와 내가 평생을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이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그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그를 위해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항상 존경과 고마움만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줄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지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은을 보며 남편의 첫 아내를 떠올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민지와 준서가 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슬픔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은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빠는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빠는 저를 사랑했지만 저를 버렸어요.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를 용서해요. 아빠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빠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줘요. 지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까? 나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나에게 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준서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 닿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존재들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을 뿐이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통해 그들을 얻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나는 지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은을 보며 남편의 첫 아내를 떠올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날 저녁 나는 지은에게 내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지은은 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처럼 혼자였고 외로웠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저주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지만 사랑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지은이 내 집으로 이사를 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낚시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어느 날 지은이 나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저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할까?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사랑을 말해주어야 할까?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말라버렸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지은에게 남편의 첫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왜 그녀를 버려야 했는지, 왜 그녀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는지 말해주었다.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침대 위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마침내 내가 아닌 나를 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한 것이었어요. 아빠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버려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는 내게 기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나는 그 말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억지로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다 놓은 기분이었다. 병실의 하얀 벽과 웅웅거리는 기계음은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침묵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했다. 민지와 준서는 내가 깨어난 것을 기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과 혼란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편에 대해 했던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나를 대할 뿐이었다. 그 어색함이 나는 오히려 편했다. 그들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은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도 나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까? 나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내 눈에 비친 집은 예전과 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20년 넘게 나의 전부였던 이 집이 마치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놓인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는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풍경마저도 나의 일부가 아닌 듯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와 준서는 내가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틀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서 나는 그들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날의 내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어색한 친절이 더 큰 상처가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어느 날 오후, 지은과 나는 텃밭에서 함께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지은은 어린아이처럼 흙장난에 즐거워했고 나는 그런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민지.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준서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준서는 나의 거절에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예전처럼 그들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도대체 어디야? 왜 연락도 안 받고? 갑자기 사라져.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득 내 인생의 유일한 친구가 떠올랐다. 봉구, 남편이 키우던 늙은 진돗개다. 남편은 생전에 봉구를 유난히 아꼈다. 나는 봉구가 남편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봉구는 남편의 흔적을 쫓아다녔다. 나는 봉구를 볼 때마다 남편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슬펐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의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자 그들은 비로소 나의 존재의 빈자리를 느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봉구를 보러 마당으로 나갔다. 봉구는 낡은 계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봉구는 나의 손길에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봉구의 털은 하얗고 봉구의 눈은 맑았다. 나는 봉구를 보며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나는 매일 봉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근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봉구와 함께 걷고 봉구의 냄새를 맡고 봉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봉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듯 나의 옆을 조용히 지켜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민지는 나의 무심한 대답에 더 화가 난 듯했다. 봉구야, 너는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지. 괜찮다고 엄마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어. 아빠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사라져? 나는 봉구에게 물었다. 봉구는 나의 말에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봉구는 나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나는 봉구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봉구는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충격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지와 준서는 각자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없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행복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슬펐다. 엄마, 혹시 아빠가 유언이라도 남겼어? 아니면 아빠가 남긴 다른 가족이라도 있어? 나는 봉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것이 좋았다. 나는 봉구와 함께 걸으며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었다. 봉구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의 옆을 지켜주었다. 민지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할까?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할까?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할까? 봉구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야, 너는 아빠를 사랑했니? 나는 봉구에게 물었다.
봉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봉구를 안아주었다. 봉구의 몸은 따뜻했다. 나는 봉구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나의 엉뚱한 질문에 당황한 듯 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봉구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찾고 싶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히 사랑했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는데.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지와 준서에게 내가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의 말에 놀랐다.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떠나는지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보았다. 엄마, 혹시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민지야,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준서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두 아이를 얻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나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나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행복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슬펐다. 아주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나는 봉구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봉구와 함께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민지와 준서는 내가 정말로 떠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봉구를 안고 집을 나섰다. 봉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듯 얌전히 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봉구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나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나는 지은과 함께 텃밭에서 고구마를 캤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무작정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이 도시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다. 그 추억들은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그 추억들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민지와 준서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나 없이도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나는 바다를 좋아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있었다. 나는 그 무인도에 가고 싶었다. 그곳에서 혼자 살고 싶었다. 봉구와 함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어촌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낡은 민박집을 발견했다. 민박집 주인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나의 사정을 듣고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씨라고만 말했다. 할머니는 나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박집에서 지내며 매일 봉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나의 삶은 바다와 같았다. 잔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폭풍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민박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봉구는 나의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봉구의 잠든 모습을 보며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잠들어 있을 때 늘 봉구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다. 나는 남편의 잠든 모습을 보며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남편의 꿈속에는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와의 통화 이후 나는 섬마을에서의 삶에 더욱 몰두했다. 낚시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민박집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 아빠는 늘 바빴고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는 늘 외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그녀처럼 외로웠다. 나도 그녀처럼
사랑을 갈구했다. 울지 말아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도 나처럼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셋이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시집가서 나 혼자 살아요. 아이들은 가끔 찾아와서 나를 보러 오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를 사랑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엄마와 같아요. 할머니는 나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도 나처럼 자식들에게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봉구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다.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어촌 마을을 벗어나 산속의 작은 암자로 향했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고 싶었다. 나는 내 마음속의 혼란과 슬픔을 정리하고 싶었다. 봉구는 나의 옆을 지켜주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암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스님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스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나는 스님의 차를 마시며 내 마음속의 혼란과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지은에게 내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첫 아내, 그녀의 죽음,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아픈 거죠. 아주머니의 삶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아팠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놓아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암자에서 며칠을 보냈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하고 스님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나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남편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은과의 만남은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나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 아빠는 늘 바빴고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는 늘 외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그녀처럼 외로웠다. 나도 그녀처럼 사랑을 갈구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봉구와 함께 암자를 떠났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봉구와 함께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를 사랑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엄마와 같아요. 나는 다시 길 위로 나섰다. 봉구는 내 옆에서 묵묵히 걸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남편의 그림자, 아이들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아내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남해의 작은 섬마을이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첫 아내와 함께 살았다는 그곳. 나는 그의 기억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토록 그곳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그를 온전히 놓아주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오래된 마을회관 게시판에서
폐가 매매, 공고를 발견했다.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계약했다. 민지와 준서는 내가 연락을 끊고 홀연히 사라진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내가 산 집은 남편의 첫 아내가 살던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남편과 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그들이 함께 바라보았던 바다였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봉구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익숙해졌다. 나는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며 나의 삶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놀랐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젊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 여자가 남편의 첫 아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남편의 첫 아내가 쓴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에 걸려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지은에게 내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첫 아내, 그녀의 죽음,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어야만 했다. 나는 그가 왜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늘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아주머니의 삶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낡은 상자를 덮고 텃밭에 다시 묻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존중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봉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봉구와 함께 텃밭에서 고구마를 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등에 내려앉고 바다 내음 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행복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남편의 첫 아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나처럼 남편을 사랑했을까? 나는 그녀를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공감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때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민지.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엄마,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나 혼란 대신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텃밭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낚시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낚싯줄을 통해 나의 삶과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낚시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민지는 나의 곁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섬마을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봉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내가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민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그녀처럼 외로웠다. 나도 그녀처럼 사랑을 갈구했다. 어느 날 나는 낚시를 하다가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지은은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는 화가였다. 그녀는 나의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민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매일 여기서 낚시하시네요.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고구마를 심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지은에게 민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아주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거든요.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바닷가에서 만났다. 나는 낚시를 하고 지은은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어느 날 지은이 나에게 물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과 민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혹시 남편분과 헤어지셨어요?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봉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과거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죽음, 아이들의 무관심, 그리고 내가 집을 떠나온 이유까지.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